네, 벌써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런 만큼 뭐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식, 시상식이 열리고 있잖아요. MMA에서도 다양한 매체에서 파이터들에 대한 또 경기들에 대한 이런 시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올해 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매체가 이슬람 마카체프, 올해 남성부 선수에는 이슬람 마카체프를 꼽고 있고, 그리고 여성부 선수로는 플라이급 역사상, 그러니까 여성부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평가받는 발렌티나 셰브첸코를 꺾고 챔피언에 등극한 알렉사 그라소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파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언급한 선수들, 이런 선수를 또 다시 언급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팬분들도 그 선수들이 왜 타는지는, 왜 시상을 하는지는 알 것이고, 그래서 저는 약간 색다르게, 약간 바꿔서 분명히 좋은 활약을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조명을 좀 덜 받는 선수들을 다시 재조명하는 이런 느낌의 성격으로 올해의 파이터 간단한 그런 수상식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3명 정도 추렸는데, 똑같이 올해의 파이터 3명, 이게 아니라 올해의 파이터 부분 1명, 올해의 발전상 1명, 올해의 공로상 1명, 이렇게 해서 세 부분의 3명을 추려서 시상 및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정하는 2023년 올해의 파이터는 미드급 챔피언에 등극한 션 스트링랜드입니다. 2023년에도 많은 업셋 경기가 있었지만은 그중 또 대표적인 경기 중 하나가 스트링랜드와 아데사냐와의 그 미드급 챔피언전이었죠. 저 역시도 경기 전에 예상 및 분석에서 이거 아데사냐가 손쉽게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전 자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데사냐의 승리를 예측한 컨텐츠까지 찍었는데, 보기 좋게 스트링랜드에게 한 방을 먹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한 방 먹었을 거예요. 그런 경기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스트링랜드가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컨텐츠 인간 승리 파이터들에도 이게 소개가 됐었죠. 이때 오토바이 사고를 이겨내고 2년 동안 수술, 재활 기간을 거쳐서 원래 웰터급이었던 선수가 미들급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연전 연승, 그리고 챔피언까지 등극을 한 선수죠. 근데 이게 스트링랜드가 최근 5경기 성적을 보면은 3승 2패로 그다지 좋은 성적은 아니에요. 보통 이게 챔피언에 등극한 선수들 보면은 5경기 성적 거의 연승을 구가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스트링랜드 같은 경우에는 2022년은 별로 좋지 못했어요. 2022년도에 불합리한 왼손 알렉스 페레라를 만나서 KO 패배를 당했고, 또 이후에 제라드 캐노니아한테 판정 패배를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해서 타이틀 경쟁에선 꽤 멀리 밀려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나스루딘 이마보프를 상대로 대체 선수로 짧은 통보를 받고 들어가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도 당시 스트링랜드가 랭킹 7위였어요. 랭킹 7위 정도면 탑 랭커인데, 그런데 당시 언랭커였던, 현재도 언랭커인 아부스 마고메도프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면은 스트링랜드 입장에서 굳이 이거 경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또 스트링랜드 하면은 상대 상관없이 모든 경기를 수락하는 걸로 잘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언랭커 줬는데도 그냥 쿨하게 받아들여서 또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바로 아데사냐와의 그 타이틀전인데, 이 경기도 원래 스트링랜드가 도전자로 낙점이 된 상황이 아니었죠. 원래는 아데사냐와 두플레시스의 경기였는데, 두플레시스가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스트링랜드가 대체 선수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달이란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그 준비 기간을 거치고, 그러니까 챔피언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풀캠프를 치러서 제대로 준비해서 다 치르고 싶어 하는 게 선수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2달이란 짧은 기간을 수락을 하고 들어가서 업셋을 일으키면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23년 올해의 파이터는 스트링랜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올해의 발전상을 시상을 할 건데, 올해의 발전상으로는 니콜라스 달비입니다. 니콜라스 달비라는 이름이 생경하신 분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름을 좀 들어본 것 같더라도 이 선수가 누군지 명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선수가 UFC에서 활동한 기간은 꽤 오래돼요. 무려 12전이나 떴습니다. 이 얘기 듣고서 좀 놀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UFC에서 10전 넘게 떴는데 이름이 익숙치가 않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얼랭커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좀 받으려면은 나이 어린 유망주가 좀 주목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니콜라스 달비 같은 경우에는 84년생으로 노장 축에 속하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실력적으로는 출중해요. 웰라운디드한 능력치고로 영리한 경기 운영, 약간 빈틈없는 경기 운영을 보여주는 게 이 선수의 장기거든요. 그런데 또 판정승이 많다 보니까 더 이게 주목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선수가 최근에 2023년 한 해만 3연승, 총 현재 4연승을 구가하면서 제1의 전성기를 만으로 39, 부록이 가까운 나이에 지금 구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경기 같은 경우에는 가브리엘 봉핌이라고 UFC 수뇌부들 그리고 팬들로부터 유망주로 평가받는 주목도가 높은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런 선수를 상대로 KO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 KO 승리가 니콜라스 달비의 UFC 첫 KO 승리죠. 그러니까 달비 같은 경우에는 UFC에 한번 퇴출됐다 또 다시 들어온 선수예요. 2016년도에 UFC 한번 들어갔다가
데뷔전은 승리를 거뒀지만 이후 3경기에서 1무 2패라는 성적으로 퇴출을 당했고요. 그리고 이후 중소단체 케이지 워리어에서 챔피언에 등극하고 2019년에 UFC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제1의 전성기를 만으로 선언하고 84년생, 그리고 이제 달비가 지금 현재 웰터급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웰터급 같은 경우도 나이의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체급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서 웰터급 내에서 35을 기점으로 거의 다 기량이 하락을 해요. 뭐 35 이상의 선수치고 좋은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는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런데 달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좀 통상적인 개념을 깨는 그런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올해의 발전상을 니콜라스 달비로 선정을 했습니다. 달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84년생으로 만으로 39살, 그리고 나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웰터급에서 이제 전성기를 여는, 그러니까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 될 그런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거는 어떤 시상식이나 존재하는 공로상인데, 근데 이게 격투기 쪽에는 공로상 부분이 많이 있지도 않고, 있어도 이런 수뇌부들, 뭐 UFC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들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하지만 저는 색다른 시상식이라고 했잖아요. 파이터를 올해 공로상 부분에 선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게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인데, 볼카노프스키 이름을 듣고 약간 엥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도 그렇게 2023년 경기 성적이 1승 2패로 그다지 좋지 못하죠. 그리고 일단 아무래도 뭐 격투기는, 특히나 격투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기로 그 선수의 기량, 활약도를 평가하는 성향이 짙은데, 볼카노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마카체프와 2차전에서 좀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잖아요. 근데 볼카노프스키의 한 해를 돌아보면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게 UFC 수뇌부들도 그렇고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인정을 받는 이 선수들이 결국에는 근면성실하고 도전정신이 투철한 선수거든요. 쉽게 말해서 상대 가리지 않고 경기텀 짧게 빡세게 뛰는 선수들이에요. 물론 이런 선수들이 체급별로 꽤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챔피언십 레벨, 특히나 챔피언에 등극한 선수들은 이런 선수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챔피언십 경기 같은 경우에는 5라운드다 보니까 5라운드 경기를 목표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트 캠프도 아무리 봐도 이게 빡셀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선수들이 상대하는 선수는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본인 체급 내에서 가장 기량이 좋고 기세가 좋은 선수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경기 중간에 뭐 큰 부상을 입지 않더라도 당연히 잔부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파이트 캠프 주간에도 그럼 좀 잔부상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선수가 챔피언에 등극하기까지의 그 길, 이렇게 거저 챔피언 된 게 아니잖아요.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이 선수도 가시밭길을 걸은 건데, 이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입은 데미지, 또 이로 인한 잔부상, 이런 것 때문에 챔피언들은 통상적으로 경기 텀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볼카노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체급 내에서 경기 텀도 짧을 뿐만 아니라 올해 초에는 체급으로 월장에서 라이트급에서 마카체프와 MMA 역사에 남을 만한 명경기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또 중세는 바로 본인의 체급으로 다시 돌아와서 방어전을 치렀고, 또 10월에 펼쳐진 마카체프 2차전, 이것도 원래 볼카노프스키가 상대가 아니었죠. 원래 마카체프와 올리베이라의 경기였는데, 올리베이라가 부상으로 아웃되고 마카체프가 대체 선수로 짧은 통보를 받고 자체에서 들어가면서 오히려 원래 경기보다 더 관심도가 높아졌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경기 내용이 좀 싱겁게 끝나다 보니까 팬분들이 이거를 괜히 뭐 무리해서 받아가지고 왜 그랬냐, 이런 비판과 핀잔을 받는 건데, 2023년 한 해에 이런 볼카노프스키의 그런 활약상, 그리고 이런 경기를 뛰었던 그 면면 내용을 살펴보면은 올해의 공로상은 당연히 볼카노프스키가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뭐 좋은 활약도를 보인 선수들이 많죠. 여성부 같은 경우에는 여성부 플라이급의 에린 블렌치필드를 들 수가 있고, 또 남성부 패더급에서는 대체 선수로 들어와서 올해 3경기를 뛰었는데 3경기 모두 보너스를 수상한 디에고 로페즈가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더 많은 선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에서 제가 언급한 이 선수들을 2024년에 또 유익 있게 보시면은 또 2024년을 UFC를 보는 그 재미가 한층 더 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렛츠 댄스!